주제는 페미니즘과 혐오, 그 중에서도 페미니즘 속의 혐오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미니즘이나 혐오라든지. 저도 페미니스트지만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저도 저 페미니즘은 잘 모르는데요. 혹은 전 페미니스트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단계에 어느 순간 이제 어떻게 이 혐오를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지금은 도달한 상태거든요. 페미니즘을 일단 정의하고 가야지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을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운동 그리고 이론이라는 단 하나의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개의 이론이 모여 있는 것이 페미니즘이에요. 존 호프만이라는 학자는 페미니즘을 여성의 해방을 향한 포부를 이론적으로 전개한 이념이라고 정의했어요.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키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변화시켜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해방돼야 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배우고 그의 결과로 관행이나 규범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존 호프만은 이야기했습니다. 더의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위주의 그리고 가부장제 등으로 한국 사회에는 여성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 여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시민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것은 여성 지위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낮은 지위에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강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틀에서 벗어난 여성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소수자의 여성이 위치해 있다는 것.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혐오란 그럼 무엇일까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스스로 자처해서 난 동물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결코 없을 거예요. 자기는 동물보다 위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서 바로 혐오의 시작이 도출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인간이 동물임에도 할 수밖에 없는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 본능적인 것에서 혐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모든 혐오의 기반은 우리 자신입니다. 혐오는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돼요. 혐오의 중심적 대상은 인간에게 오염물질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신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상기시키는 그 대상이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미러링과 극단적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방식인가? 특히 다음 카페라던가 인터넷 많은 웹사이트, 지금은 없어졌지만 메갈리아라던가 워마드라던가 이런 데에서 나왔던 방식, 이것이 과연 혐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맥락을 알게 되면 그게 혐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폭력이다 라는 생각을,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혐오를 다시 봅시다. 지배 집단은 자신이 지닌 동물성 그리고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과 역겨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집단, 그리고 사람의 혐오를 드러냄으로써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주변화시켜요. 이런 어려움은 내적인 긴장감을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됩니다. 지배 집단, 주로 남성들은 페미니즘이 조금만 손을 들어도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말살될 것만 같은 위협을 느낀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남성성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어요. 했더니 남성성은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남성성이라는 것은 가정의 주 소득원으로서 성공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된장녀라든지 김치녀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모두 경제적 활동을 하는 여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소비를 하는 데에서 불거진 언어들이었죠. 지배 집단으로서 남성들이 자신의 실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자신의 미래가 도둑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여성 혐오 문화가 단순히 여성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 물리적인 폭력을 고조시켜서 여성의 실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위협당한 여성들이 일종의 비꼬기라든지 빈정거림을 시도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 미러링이고 남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알면 이걸 그냥 혐오 그 자체라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혐이 곧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혐오는 원칙적으로 법의 기초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유주의 사회라는 건 모든 개인의 평등한 존엄과 공통의 인간성에 내재된 취약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 있는 사회입니다. 가령 아까 말했던 동물성이나 유한성에 대한 기피, 그리고 정상에 대한 불안한 집착은 인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건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어떤 이상을 훼손시킬 수 있어요. 수치심이나 혐오가 일으키는 위험은 많은 측면에서 자유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특히 부딪혀요. 특정한 어떤 이한테 수치심과 혐오를 좋은 취지로 준다고 하더라도 혐오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낙인이나 사회적 위계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우리 세대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구나. 보다 구조적인 것을 보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운동하고 추구하려는 것이 남성 혐오, 남자는 다 죽어야 돼, 남자는 다 없어져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제공하는 사회, 그리고 경쟁할 수도 없는 사람도 기회를 얻고 존중받는 사회, 가난이나 장애, 성적 지향 때문에 수치심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